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만큼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아, 그럼요. 잘 보냈죠. 네. 자,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만화 봤어요. 만화 보셨어요? 네. 김영롱 진짜로요? 앵커. 아, 진짜요. 네. 전 교회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 영화, 네. 어떻게 보면 최요한 평론가와 저를 합치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웹툰 전성시대. 와우. 야. 자, 이 웹툰은 사실 만화죠. 만화죠, 그렇죠, 만화. 만화죠. 예.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예.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뭐 장래 희망이나 네. 이런 것들 써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된 애들이 없어요. 없죠. 예. 부모님의 완고한 반대가 가장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두 분 혹시 옛날에 만화 이게 그 대본소라고 하죠? 대본소요? 아, 대본소라고 하면 너무 옛날 대본소 얘기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죠. 6.25 전쟁 시절 얘기신가요? 보통 대본소라고 해요. 만화 방. 네. 거기 만화방. 가서 네. 만화방에서 만화 본 기억이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한 번. 자, 아, 저도 많이는 안 갔었고. 많이 안 갔고 네. 학교 끝나고 맨날 들리는 데가 만화방이었는데 예, 그때 만화 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네.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 핑거 컨텐츠로 바뀌었죠. 웹툰이. 그렇죠. 이렇게 네. 바뀌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봤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넘길 때 네. 이렇게 넘길 때 신발로 넘겨. 저희는 PC방 네. 세대라 아, 네. 잘은 모르지만 네. 요즘에 무도에서 네. 그 웹툰 시리즈를 해요. 네, 그래요? 웹툰 무한도전에서. 특집을 해요. 그래서 네. 무한도전에서 토요일마다 연재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좀 무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때부터 웹툰이 무도에서 할 정도로 이렇게 핫한가? 그럼요.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꽤 크고 네. 네. 무엇보다 돈 버는 산업이더라고요. 예. 아, 돈 그래요? 버는 찌찌 산업이. 좋아하는 무한도전 좋아하는 건 나랑 찌찌뽕. 네. 근데 그 무한도전에서 이야기했던 그 조회수가 맞아요. 보통 한 번 뭐 700만 회 뭐 이렇게 본다고 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요. 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네. 인구수 대비해서 네. 만화 인구가 이 웹툰으로 넘어오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와, 그렇죠. 게다가 그 종이가 들어가지 않고 예. 출판비, 제반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은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잠시 후에 왜냐하면 해주실 거죠? 예전에 인쇄비가 안 들어왔다면 이번에 다른 게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옛날은 이 자식이랑 똑같대요. 뭔가 있구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웹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준비하셨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웹툰 네. 어디서 보세요? 컴퓨터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네. 당연, 그건 당연. 그러니까 어떤 어디? 사이트에서 보다. 나 보통. 아직까지 이렇게 선발이 안 받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알 것 네.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해 네, 주세요.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 레진 땡땡땡이라고 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레진 코믹스 예. 말해도 돼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 레진 코믹스라고 해서 그 웹툰만 전문적으로 모아놓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처음으로 거기에 결제를 해봤어요. 결제. 네, 제가 처음으로 결제를 해봤다니까요. 저는 저는 보니까 신세계가 막 네. 보이죠. 예. 짬툰도 그러면 결제하셨겠네요. 짬툰. 짬툰이 뭐예요? 짬툰. 짬툰 거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짬툰 결제하셨죠? 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네. 의뢰 성인 콘텐츠를 보게 맞아요. 돼서 짬툰이란 데가 저는 안 봐요. 성인 안 봐요. 웹툰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가 꽤 꽤 회원 가입수도 지금 많고요. 김영롱 앵커가 함정 수사한 거죠, 저한테? 그렇죠. 예. 레진 코믹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레진 그거 코믹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네. 성인 그런- 콘텐츠 봤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레진 코믹스는 워낙 분야가 다양해요. 그렇지, 네. 다양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유료 사이트고 그리고 네. 이제 무료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네. 네이버와 다음이 다음, 있는데요. 포털 네이버가 사이트. 뭐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컨텐츠 양도 워낙 많고요. 저희- 여기서 유명한 것도 많고 머니투데이에도 웹툰 플랫폼 있는 거 아시죠? 있죠. 네. 저희 거의 머투가 사실 이 웹툰으로 많이 또 유명해지기도 그렇죠. 했었고 아, 옛날에 그래요? 예. 인터넷 신문에서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못 봤습니다. 저희가 워낙 여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작팀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부동의 1위는 네이버라는 거.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유명한 이제 작가들도 있고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야. 진짜 이걸 어마어마해요. 찾다 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다 도저히 뭔지도 정리할 수 모를 없을 정도로 만한 예, 개수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우리 AD가 그림 하나하나를 다 오려 붙여가지고 야, 깃털 대단하다. 와. 대단합니다. 다음에 좀 박수 한번 쳐주자. 아이고 우리 에이디 고생했다. 그 지난주에 네. 그 사이버, 그러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정리해줬던 그 AD입니다. 맞아요. 최세희 AD. 아, 네. 그래요. 언제 한번 출연을 한번 시키죠? 출연 한번 네, 시켜야겠네요. 한번 언제? 출연시켜야 돼요. 한번 출연을 네, 시키도록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네. 얘기를 할게요. 유명한 뭐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의 소리. 마음의 네, 소리. 알아요. 복화광, 이말년 시리즈, 이말년. 미생, 네. 네. 또 외모지상주의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 봤던 근데 겁니다. 예. 옛날에는 이게 작품이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보니까 이걸 쓴 작가들도 유명해지기 그럼요.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스타죠, 스타. 예.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씨라고 아시죠? 네. 그 옛날에 얼짱 대표인데다가 네. 오. 홈쇼핑으로 성공을 하셨다가 갑자기 웹툰 쓰고 싶다고 웹툰 싹 썼는데 이야. 엄청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고요. 와. 이말년 이말년 같은 작가. 이말년 네.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리텔도 나오시고 네. 예능에도 나오면서 네. 굉장히 유명세를 갖고 있고 여러분 이제 윤태우 작가님은 너무 잘 미생. 아실 거 그럼요. 아실 것 같고요. 그럼요. 미생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기안84, 무적핑크 그리고 여기 아니에요. 작가라는 작가. 작가가 있어요. 네, 작가. 이름이 작가예요. 근데 요즘에 네이버 대학일기라고요. 월요일 판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오, 작가예요. 네. 오늘 봐야겠네. 예, 요즘에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신흥 작가라고 하고요. 네.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저는 이걸 조사하다 보니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벌까? 네. 그러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만화 작가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돈 된다. 버는 직업이 아니야. 굶어 맞아요. 죽는다. 굶어 네.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때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게요. 네이버가 공개한 네,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웹툰 작가 수입 현황을 한번 표로 네. 정리한 건데요. 포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이제 네이버랄지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레진 코믹스 뭐 네. 이런 데를 다 합쳐서 포털과 웹툰 전문 플랫폼을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다음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만은 신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한 200만 원. 네. 저게 저기 뭐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한 회당? 한 회당. 예. 그러니까 원고료 한 달 원고료가 네. 한달 한 회당 하는 경우에는 아니라, 이제 유명한 작품일 그렇지. 경우에는 한 회당 계약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네. 이런 데는 월 원고료. 월 원고료가 했을 때 연재를 했을 때 네. 꾸준히 연재를 했을 네. 때고요. 중급이 280에서 한 320 정도. 그리고 슈퍼 S A급, 네. 슈퍼 A급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인데요. 이제 웹툰 플랫폼은 여기다 2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잘 나가다 보니까 러닝 개런티도 있대요.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러닝 야. 개런티를 하면 이제 높아지는데 네. 한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네이버가 공개를 했는데 네이버 내에서 네. 최고 연돈을 받는 웹툰 작가가 월 수입이 7,800이고요. 이야. 연봉이 9억 정도 된대요. 이야. 근데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누구라고 밝히지 얘기하지 않는데 않죠. 우리 최첨단을 달리는 네티즌들께서 네. 다 예. 조석 작가가 조석 하지 작가가, 않겠냐. 예. 마음의 예측을 소리뿐만이 아니라 워낙 이게 네. 뭐 콘텐츠가, 외국어도 다 유명하게 나갔습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예. 이야. 9억 정도 한대요. 막 거기에다가 이제 유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커질 수 있다 보니 네. 이게 결코 가난한 직업이 어. 아니다라는 그런데 느낌을 개인의 갖게 되는 입장에서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 거잖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고 네. 일단 국내 웹툰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그게 정도 사실 규모인지. 웹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인식하고 했던 건 2013년부터입니다. 네. 그 이전에 그냥 웹툰 시장 막 3년.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13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그때 1,500억 뭐 2015년 3천억 하는데 네. 잘못 알았고 네. 네. 사실은 2015년 16년 이때 1조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면 다 전체 다 합쳐가지고 2차 네. 그 콘텐츠까지 다 맞아요. 합쳐가지고 그게 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추산하기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쉽지가 네.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대충 한 2015년 막 8천억 원, 9천억 원. 네. 그래서 2016년에는 막 그 웹툰 시장이 전체적으로 와. 1조까지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이 최고의 부흥기였어요. 이건 그래요? 뭐냐면 앞으로 더 나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2015년 굉장히 부은 게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2016년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아까 방금 얘기한 레진 코믹스라든지 탑툰이라든지 유료 시장이 네. 본격적으로 개화한 것이 15년이고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네. 그러니까 그 웹툰 IP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확립한 것이 2015년이 작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웹툰이 성장하면서 뉴스도 따라붙고요. 네. 그러면서 내수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소비가 되는 게 바로 20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으로 이제 넘어왔죠. 반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작년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막 뻗어나가고 있어. 세계에서 사실 옛날에 우리 일본 만화 보면서 망가 해가지고 네.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다 콘텐츠를 수출을 해요 지금. 만화를요? 네, 만화를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한계도 있죠. 걱정되는 부분은 장르가 편중돼 있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판타지라든지 성인 장르라든지 네. 이게 편중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국내 만화 소비 증대는 되는데 이 뭐랄까 수입이 불균등하게 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부정생산 마지막 걱정되는 거 이게 뭐냐면 밝기기 표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 요 5가지 정도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걱정될 정도는 뭔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 만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일본에다가 이걸 예. 한다는 게 약간 충격적이네요. 깜짝 놀랐죠. 예. 그 저는 일단 웹툰이 장르가 편중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웹툰을 직접 보시는 분들보다는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진 네. 그런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훨씬 아직은 많고 예, 예. 네. 웹툰이 혹은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러면 그 장르들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정말 편중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물론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겁니다.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야.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 작품들을 보면 관객 수가 가장 많았던 내부자들. 봤어요. 작년 맞아. 말에 봤어요, 나. 이 내부자들은 사실 윤태호 작가의 예.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관객 수가 7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쵸. 700만 명 돌파했고 이 내부자들이라는 그 웹툰 자체가 거의 만화로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거든요, 영어로. 네. 근데 그렇죠. 70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거의 700만에 가까운 기록을 했고요. 예. 근데 내부자들과 은밀하게 위대하게만 보더라도 서로 장르가 거의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 예. 생각에는. 예,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봤던 게 이끼. 근데 이끼. 이 아래에서부터는 좀 그렇게 관객 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끼가 330만. 윤태호 윤태호 작가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26년이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26년? 저 압니다. 아시죠? 전 영화하고 만화, 웹툰 친구 다 봤어요. 나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구 씨. 예. 그 과거 전 대통령의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만행을 위해서 26년 동안 이 사코사타가 네. 26년 만에 복수를 했던 네. 그런 소설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였죠. 예. 자, 이 영화도 29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웃사람이라는 그 웹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있어요, 예.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예. 한 240만 예. 명 정도에 좀 그쳤습니다. 드라마도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네. 딱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도 개봉하면서 네. 개봉 관객 수도 확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부터 그러게요. 관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드라마를 한번 볼게요. 그 김영롱 앵커 이야기하셨던 윤태호 작가의 미생. 기가 막혔어요. 제가 시청률을 준비했는데 예. 사실 TVN의 시청률 8.2%면은 공중파에서 거의 한 20% 30% 시청률로 그렇죠. 예. 책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동네 변호사 조드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이걸 그렇게 재밌게 보셨대요. 아, 그래요? 나 저거 아마 못 봤는데. 재미나게 보신 그 어르신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이것도 했고 웹툰이구나. 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였고요. 네. 시청률이 17%. 운빨 로맨스, 치즈 인 더 트랩, 송곳 이런 것들도 다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예. 뭐 장르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지금 있고. 이게 네. 이게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쵸. 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나 네. 그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아, 가는 거죠. 맞아요. 좋아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바로 아까 제가 우리 이야기할 때 그 뭐 와 1조 원이나 된대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사실은 문화 콘텐츠 전체 보면은 100조 규모거든요. 아. 여기서 1조라는 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뒤집어 볼까요? 네. 뭐냐면 이 웹툰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러면 웹툰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진짜 정말 많거든요. 네. 다 본다, 다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네. 네. 일 못해요. 다 보려면 맨날 빠져가지고.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웹툰에서 살아남는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제가 고민을 주말 내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만화를 봤지. 아. 그러니까 웹툰을 봤지. 침못 쳐보느라고 고장날 뻔했네. 휴대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다고 해도 4천만 봐요. 뷰가 아무튼 만약에 다 본다고 네. 해도 4천만 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그 이상을 나아가야지만 웹툰은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 예. 어떻게 웹툰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자, 사실은 제가 아까 2016년에 문제 걱정 막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지 세계 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편중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 그대로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 세계 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편중되지 않고 내부 교육도 잘하고 돈도 잘 나누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표절하지 않은 거래로 하면은 웹툰이 발전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건 걱정거리일 뿐이고. 네. 자, 대부분의 웹툰니스트들은 한때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잉여라고 불렸었습니다. 예? 뭐 페인, 루저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SNS를 만나고 나서 만개가 된 겁니다. 지금 그 그리신 만화 작가 선생님들 보면은 옛날에 나 루저였어 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자신감 찾지. 왜? 시대를 맞았거든. 시대를 만났는데 이 시대를 만났는데 바로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 덕후들. 네. 그렇죠. 덕후가 뭡니까? 덕후가? 덕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덕후. 오덕후. 네, 우리나라 말로는 그 얘기 오덕후. 해도 되나 괜찮아요. 싶어가지고. 네, 일본 말은 네. 오타쿠.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오타쿠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타쿠가 오덕후 한국말로 바뀌어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은 바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모으거나 뭐 탐구하거나 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고 그 하는 행위를 덕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쌓이니까 스타 작가가 생기고 스타 그렇죠. 만화 웹툰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웹툰이 살아남는 방법은요. 이런 덕후들과 덕질들을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또 어떤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웹툰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웹툰을 이용해서 드라마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영화를 이용해서 웹툰을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오, 난 그거 몰랐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네. 사도라는 영화 있었죠. 사도. 그 선유자 유아인, 씨. 네. 유아인 씨와 송강호.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었던 사도. 사실 이 사도를 이용해서 무적핑크라는 작가가 콜라보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도세자 실톡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영조와 그 사도세자가 네. 만약에 카카오톡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나. 하면서 네. 만들었던 이것이 사실 웹툰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사도라는 영화를 토대로 웹툰을 만들었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약간 재미성이 좀 강했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군도 밀란의 시대. 네. 자, 이 영화 하정우 씨가 그렇죠. 주연을 그렇죠. 맡았던 머리 빡빡 깎고 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영화를 사실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족함을 느꼈대요. 네. 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랬죠. 인물에 대한 네, 묘사 맞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웹툰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으로 웹툰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자면서 궁도라는 웹툰이 영화 이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 1조, 100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희망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예.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웹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해봤는데 여기에서 좀 결론을 이제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정말 덕후들도 많고, 덕후들이 하는 덕질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한마디. 지속 가능한 덕력과 덕질을 위하여. 역시 그들이 좀 열심히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역시 그들이.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제 결론 직설은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래 희망 땡땡 웹툰 작가라고 야. 해놨습니다. 제 네. 장래 희망이라는 게 아니라 요즘엔 실제로 많이 늘고 있대요. 예, 예. 인기를 얻다 보니까 예, 그런데 예. 항상 그 시대를 반영했어요. 옛날에 항상 한창 기자가 장래 희망일 그치. 때 막 기자 붐이 일었었고요. 네. 막 뭐 파일럿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네. 돈도 많이 좋네. 번다. 아, 예. 저는 김영로 앵커와 저희가 사전에 대본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좀 같습니다. 네. 내 아이가 만화가를 꿈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거리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그만큼 나의 아이에게도 여러 개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웹툰 시장이라는 것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